장애인 차량은 됐지만 장애인 주차구역엔 주차 불가라고 우리도 몰랐고 동사무소 직원도 몰랐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장애가 있다고 장애가 있으면 이렇게 대충 만들어도 되는 건가?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아이를 그렇게 이제 오래 안으면서 엘보가 양쪽이 다 나갔어요. 지금도 찬물로 설거지를 못하거든요. 네, 해마다 울었는데 이번 해는 안 우나? 우는 거니 지금? 안녕하세요. 아빠 요거입니다. 엄마 곰입니다. 오늘 이제 3회차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이 3회차를 찍고 있는 이 시점은 아직 1화가 업로드하기 전입니다. 이 앞에 1화, 2화가 어느 정도의 반응이, 어느 정도의 조회수가 있을지를 모르는 상태이긴 한데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뭐 조회수가 막 3자리 이상 나오기 힘들 거라는 거 알고 있고요. 구독자가 막 몇만 명 이렇게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거 알고 있고요. 기대하지 않습니다. 실버 버튼 이런 거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라는 거 알고 있고요. 진짜 마음에 없어? 아니 책도 안 낸다며. 다운증후군은 아무도 관심이 없다며 이제 우리나라에서. 근데 뭐 유튜브 조회수가 터지겠어 설마. 그래서 뭐 정말 부담 없이 마음 비우고 정말 우리끼리 하고 싶은 얘기 그냥 재밌게 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니까요. 정해진 형식 없이 눈치 보지 않고 저희끼리 하고 싶은 얘기하는 채널로 진행을 할 거라서 보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편하게 봐주시고 같이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댓글로 소통도 많이 하고 그러면 좋겠네요. 네. 3회가 올라갈 때쯤엔 1회 조회수가 몇 정도 남아있을 거예요? 50? 50. 그래도 우리 주변 사람들이나 아는 사람들의 내 예상 한 번씩은 봐주지 않을까요, 이래는? 다들 좀 일상이 바쁘지 않나요? 그래서 50을 넘기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50 정도 되면은 그래도 좀 잘 나왔다 생각해 볼게요. 오늘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 해볼까요? 장애인 주차 관련해가지고 좀 열받았던 일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만 2살이 되었을 때 이제 장애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선천적 장애인데 만 2살이 되어서야 장애 등록을 할 수 있게 되는 건 좀 부조리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 얘기는 좀 다음 편에 하기로 하고, 장애 등록을 하면서 사실 내심 기대라는 표현이 좀 웃기긴 하지만 기대했던 부분이 장애인 구역에 주차할 수 있겠구나. 그럼 이제 아이 데리고 다니기 조금 편해지겠구나. 그런 생각, 그런 기대가 약간 있었는데, 근데 막상 장애인 차량은 됐지만 장애인 주차구역엔 주차 불가라고 이렇게 나왔죠. 진짜 대놓고 주차 불가라고 딱지 써있어요. 왜 주차 불가 됐죠, 우리는? 이제 저희 아이는 지적장애로 진단을 받았고, 다운증후군이면 보통 일반적으로 지적장애가 나오고,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지적장애 심한 등급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에는 지적장애는 몸이 불편한 게 아니지 않냐. 휠체어나 전동 휠체어나 특수하게 제작된 어떤 이동수단 이런 것들을 타는 게 아니니까 너희는 장애인 주차구역이 필요하지 않잖아. 실제 생활을 해보니 그렇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장애 등급을 받기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보통 이제 장애 판정을 할 때 지적장애 판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만 2살이니까 IQ 검사를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적장애를 뭘로 판정하냐, 나이대에 비해서 걸을 수 있냐 없냐 이런 걸로 판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논리가 좀 이상한 거예요. 걷는 게 힘드니까 지적장애 심한 등급을 받았는데 걸을 수 있으니까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는 못해.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물론 이제 걷는 걸로 장애 정도를 판정하냐, 이게 공식적인 건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도 들은 얘기라서.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 아시는 분은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고, 그거를 떠나서라도 저희가 화가 났던 대목은 만 2살인데 걸을 수 있잖아 라고 하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못하게 하는, 이게 뭔가 되게 모순되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느끼는 거죠. 근데 실제로 다운증후군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근육 적인장이기 때문에 걷는 게 많이 느립니다. 물론 조금 빨리 걷는 친구들은 보통 2살 되면 걷는 친구들도 있기는 한데, 저희 아이는 혼자 스스로 아무 데도 기대지 않고 앉는 것도 돌이 지나서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걸은 거는 2돌이 지나고 나서야 조금 안정적으로 걷는다? 아무것도 안 잡고 걸을 수 있게 된 거는 한 3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언젠가는 걸을 거잖아 그래도 라고 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긴 기간을 이 아이를 안고서 다녀야 되거나 유아차를 태워서 다녀야 되는 거죠. 근데 심지어는 일상생활이 다 병원 재활이나 복지관이나 이런 것들인 거예요. 지금도 일주일에 3일을 병원이나 복지관 같은 데를 다녀요. 그만큼 차를 많이 타고 다니고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아이를 데리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장애인 주차구역은 이용할 수가 없는 거죠. 치아 가동이면은 지적이니 지체니 상관없이 장애가 있으면은 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장애가 없더라도 아이들은 다 데리고 다니기 힘든데 그런 반박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 반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운증후군 아이들이다 하더라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어떤 친구들은 초반에 산소호흡기 같은 것들을 달고 지내기도 해요. 그러면 매번 외래에 갈 때마다 그걸 주렁주렁 달고 유아차에 아이를 태우고 이러고 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의료기기가 달려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이런저런 짐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들고 다니면서 유아차를 태우고 다녀야 되는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어린아이들은 늘 항상 짐이 많지 유아차가 크지 그러니까 주차 공간이 넉넉하면 좋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다운증후군 아이들이 오랫동안 걷지 못한다는 거. 어떤 친구들은 5살, 6살, 7살까지도 혼자 걷는 게 어려운 친구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을 매번 안고 걷고 하는 게 너무 힘든 건 거죠. 저 사실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하고 나서 바로 이제 아이를 계속 케어를 해야 되니까 아이를 그렇게 이제 오래 안으면서 그러니까 엘보가 양쪽이 다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도 찬물로 설거지를 못하거든요. 관절이 다 나가가지고. 단순히 주차구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이 그렇다. 이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의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해주는 건 별로 없으면서 막상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답답한 거죠. 실제 장애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쨌든 이 차량은 장애인이 타고 있는 차량이다 라고 하는 그 표지판을 신청하러 주민센터에 갔어요. 갔는데 이제 거기서도 또 뭔가 있었던 거죠, 일이. 일단 다 떠나서 너무 안 예뻐. 심지어 표지판도 되게 안 예쁜데 거기 또 주차 불가라고 빨간색으로 크게 글자가 박혀 있거든요. 그거만 해도 진짜 너무하다 싶은데 차량 번호를 거기다가 적잖아요. 그걸 이제 동사무소 직원분이 사인펜으로 거기에 있는 점선 따라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주는데 아니 이게 뭐하는 짓인가. 너무 안 예뻐. 평상시에 그런 거 되게 따지시나요? 평소에는 그런 거 안 따지는데 이거는 정말 너무 말도 안 돼요. 주차가 불가한 장애인 표지판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호자용이 있고 그 장애인 당사자용이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그걸 몰랐던 거죠. 우리도 몰랐고 동사무소 직원도 몰랐던 것 같아. 그래서 한 번은 주차 요금을 정산하려고 가니까 그 관리하시는 분이 이거는 표지판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게 주차 불가 장애 표지판인데 당사자용이었던 거죠. 보호자용이었어야 되는데 동사무소에서 잘못 발급을 해줬고 그때까지 우린 몰랐던 거죠. 그래서 동사무소에 이거를 들고 가서 다시 잘못됐어요 라고 얘기하고 다시 만들어주는 그런 해프닝까지 있었습니다. 뭐랄까 마음 한켠이 되게 씁쓸한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아이가 장애가 있어서 이런 것도 대충대충 이렇게 만들어주나? 이런 일이 그냥 한 번이 아니고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너무 자주 일어나요. 그거를 집행하는 사실 주민센터 공무원분들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고 굉장히 뭔가 느낌이 대충대충이거나 뭔가 오류가 있거나 이런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장애가 있다고 이런 것들도 되게 장애가 있으면 이렇게 대충대충 만들어도 되는 뭔가 오류가 항상 늘 있어도 되는 건가? 이런 어떤 느낌을 받게 되는 건 거죠. 그 동사무소 직원들도 이런 장애인들이 엄청 많지 않고 1년에 한두 번 실수를 하거나 틀리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막상 우리 장애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되게 조그마하고 사소한 것 같지만 그런 게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은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게 축적되어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들인 건 거예요. 매일매일 장애 때문에 불편함을 느껴야만 하는 어떤 일들이 생겨요. 아이가 장애가 있어서 세상에서 배제당하는 기분. 조금 세게 얘기하면. 배제를 넘어서 약간 좀 아예 그게 고려되지 않는 무시된다? 이런. 이번 편은 여기까지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요? 더 할 얘기 있나요? 충분한가요? 충분한가요? 더 할까요? 네, 회마다 울었는데 이번 회는 안 우나? 우는 거니 지금? 아니 왜 내가 연기자도 아닌데 눈물 연기를 이렇게 잘하는 걸까? 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또르르 흐르네. 우는 거 보니 이제 끝내도 되겠다. 다음 화도 이어서 비슷하지만 다른 사례 또 이야기를 마저 해보겠습니다.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댓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많이 해주세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강아빠였습니다. 안녕. 동사무소에 또 연락을 해봤더니 자기들은 구청에 보냈대요. 근데 구청에서는 안 받았대. 뭔가 이상했어요. 느낌이 쎄했어. 그게 끝이 아니었어. 이게 이렇게까지 힘든 일인가? 이 아이는 어떤 질병이 있고 어떤 장애가 있어요라고 하는 걸 증빙하고 증명해야 되고 오늘도 마무리할 때가 됐네요. 아 무슨 그 주책먹게 아무런